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세상이 가장 고요한 그 시간에 눈을 뜨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단순히 불면증이나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인시라고 부르며 폐와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시간에 깨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행동과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과 아침 루틴, 그리고 은퇴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왜 하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날까요? 여러분, 밤 10시에 잠들었든 12시에 잠들었든 상관없이 유독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에서 깨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기운이 시간대별로 특정 장기를 순환한다고 설명합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작용을 하는 시간이고 3시에서 5시 사이는 폐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폐의 기운이 약하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학에서는 이 시간대를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 3시쯤부터 서서히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만약 스트레스가 많거나 몸이 긴장 상태에 있다면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에는 깊은 수면 단계가 짧아지고 얕은 수면이 길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또한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수면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집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알려주는 건강 신호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깨어난다면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호흡기 문제입니다. 폐의 기운이 약하거나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이 있으면 새벽 시간에 호흡이 답답해지면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 공기가 기관지를 자극하여 기침이나 가래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기도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낮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걱정거리나 불안한 감정들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깨우곤 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걱정이나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들에 대한 걱정 등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셋째, 혈당 불균형입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하거나 적게 먹으면 새벽 시간에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전후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하면서 안면 홍조나 식은땀으로 인해 수면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첫 번째,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에 잠이 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시간을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잠드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각성시키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우리 몸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단 몇 분만 스마트폰을 봐도 뇌가 완전히 깨어나면서 다시 잠드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뉴스나 SNS를 보다 보면 자극적인 내용이나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불안감이 증폭되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 잠을 이루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벽에 깨어났을 때는 그냥 눈을 감은 채로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참으세요. 시간을 보는 순간, 벌써 3시간밖에 못 잤네. 이러다 내일 피곤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잠이 더 달아나게 됩니다. 방안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고 스마트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정시간이 궁금하시다면 빛이 나오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기보다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 천천히 호흡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두 번째, 심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새벽에 깨어났을 때 머릿속이 복잡하고 온갖 걱정들이 밀려온다면 심호흡과 간단한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완기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면 유도 방법입니다. 먼저 478호흡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방법으로 불안을 줄이고 빠르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상태에서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 다음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3번에서 4번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심장 박동을 늦추며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것이지요. 또 다른 방법은 바디 스캔 명상입니다. 이것은 몸의 각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기법입니다. 먼저 발끝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발가락, 발바닥, 발목을 차례로 느끼면서 그 부위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종아리, 무릎, 허벅지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각 부위를 의식하고 이완시킵니다. 이렇게 발끝에서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 팔, 목, 얼굴까지 천천히 올라가면서 몸 전체를 스캔하듯이 의식을 집중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을 끝내기도 전에 다시 잠들게 됩니다. 만약 머릿속에 걱정거리가 계속 떠오른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걱정은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국의 전통 수행법 중에는 단전 호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꼽 아래 약 5cm 지점인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배로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천천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배로 호흡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세 번째, 적절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새벽에 깨어나서 3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것보다 잠시 일어나서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벼운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때 방 안의 불을 환하게 켜지 말고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나 작은 램프만 켜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빛은 우리 뇌를 각성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거실이나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여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팔을 천천히 뻗어보세요.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비틀고 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가벼운 움직임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요가의 자세 중에서 아이 포즈나 시체 자세 같은 이완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 포즈는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대고 팔을 앞으로 쭉 뻗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등과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 같은 허브차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홍차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스릴러나 추리소설처럼 긴장감을 주는 책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내용의 책이나 시집, 명상 관련 서적이 좋습니다. 종이책을 읽는 것이 전자책이나 태블릿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전자기기의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라이트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걱정거리나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두면 잊어버리면 안 돼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잠들기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활동들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로 일을 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 잠을 더욱 방해합니다. 또한 배가 고프다고 해서 무거운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정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 한 개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 편안한 자세로 누우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3부. 건강한 수면을 위한 저녁 습관.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벼운 식사만 하세요. 여러분,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숙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배가 부른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소화기관은 밤새 일을 해야 하고 이는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고기처럼 소화가 오래 걸리는 음식을 저녁 늦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을 하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 폐를 압박하여 호흡이 불편해지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가능하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고 음식은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나물 반찬, 된장찌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도 좋지만 너무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올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오래전부터 잠들기 전에 마시는 천연 수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로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도와줍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수면에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
건강에 좋지 않으니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리 주스도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녹차, 초콜릿은 최소한 잠들기 6시간 전부터는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알코올도 피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오지만 중간에 깨어나기 쉽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현대인의 불면증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텔레비전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22% 감소하고 잠드는데 평균 10분 더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다음날 피로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실 밖에 두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일기를 쓰는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세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세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화면과의 거리를 멀리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실에서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뇌가 침실을 각성 상태와 연결시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침실에 들어가면 곧 잠을 자야 한다는 신호를 뇌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을 주기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내부 시계입니다. 이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되면 정해진 시간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제각각이라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불면증이 생기고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다 보니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주중이든 주말이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명상하기, 차 한 잔 마시기 등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뇌에 이제 곧 잠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낮잠도 조심해야 합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거나 오후 늦게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자는 것이 좋습니다. 4부. 아침 습관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세요. 옛 선조들은 일출이면 일하고 일몰이면 쉰다는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해가 뜨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을 분비하여 깨어나고 활동할 준비를 합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생체 시계가 리셋되면서 낮에는 활동적이고 밤에는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방 안으로 들여보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밖에 나가 햇빛을 직접 쬐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당을 천천히 걷거나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햇빛을 쬐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날씨가 안 좋거나 햇빛이 부족한 날에는 인공광선 치료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약 500ml의 수분을 호흡과 땀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한 이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줍니다. 첫째,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아침 물 한 잔은 잠들어 있던 장기들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율이 최대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둘째, 소화를 돕습니다. 아침물은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신장으로 보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두뇌 활동을 깨웁니다. 뇌는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아침 물 한 잔은 뇌에 수분을 공급하여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레몬 조각을 넣으면 비타민C도 보충하고 맛도 좋아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몸을 깨우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관절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채로 팔다리를 쭉 펴고 기지개를 켜보세요. 발목과 손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허리를 스트레칭하세요. 이렇게 5분 정도 침대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준 후 일어나면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후에는 창가나 베란다에서 전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팔을 크게 돌려보세요.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비틀고 다리를 앞뒤로 스트레칭하세요. 이런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아침 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할 때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지만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쉽습니다. 아침 산책 습관을 들이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아침을 먹는 사람은 황금을 먹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연료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여 오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맛이 없거나 혼자 먹기 귀찮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하지만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침 식사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흰 빵이나 시리얼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오전 중에 피곤하고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된장찌개, 계란 1개, 나물 반찬, 그리고 과일 조금이면 완벽한 한식 아침상입니다. 서양식을 선호한다면 통밀빵에 계란 스크램블, 샐러드, 우유 한 잔도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매 끼니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아침을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여유롭게 식사하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과식하기 쉽습니다. 5부, 은퇴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생활 리듬의 상실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외부 강제가 사라지면서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다 보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생활 패턴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우울증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시계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빡빡할 필요는 없지만 아침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취미 활동 시간, 수면 시간 등 대략적인 틀을 정해두면 하루가 더 알차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목표와 취미를 찾으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허전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사라지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상실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직장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바빠서 못했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 촬영, 정원 가꾸기, 글쓰기, 등산, 요가, 자원봉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평생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나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니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배워보세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외국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세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회적 접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통화로라도 자주 연락하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을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만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자원봉사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좋은 기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가라앉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더 건강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다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루에 여러 번 크게 웃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질병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암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하세요. 또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여 질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치아가 나빠지면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집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받고 치아 상태를 점검하세요. 눈과 귀 건강도 중요합니다. 시력과 청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적절한 교정기구를 사용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안경이나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증을 개선하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고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충분합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등산로를 걷거나 쇼핑몰을 걸어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걸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수영도 노년층에게 좋은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동양의 전통 운동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키우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하거나 자기 몸무게를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혼자 하기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체육시설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실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심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필요하다면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다시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저녁 7시 이후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를 멀리하며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습관은 하루를 결정합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햇빛을 쬐고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은퇴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와 취미를 찾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 일찍 잠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0세, 70세, 8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좋아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잠을 자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노년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걸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